안녕하세요. 안티기자의 밀터리24 코리아입니다. 영국 주도로 개발 중인 직캡 프로그램에 사우디가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사우디의 합류를 반대해온 일본이 긍정적인 태도로 바꾸면서 차세대 전투기 개발 지형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KF-11 블록3 개발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사우디가 직캡 참여 시 KF-11 블록3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은 차세대 훈련기 사업의 TF-50 도입을 검토하면서 일본은 차세대 훈련기 사업의 귀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캡 프로그램의 사우디 참여 추진과 일본 차세대 훈련기 도입 사업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사우디 직캡 사업에 참여하나?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6세대 전투기 사업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참여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30일 일본 언론은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가 추진 중인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직캡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일본, 이탈리아 정상은 앞서 브라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가진 3국 간 정상회의에서 직캡 프로그램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캡 참여 3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르면 연내 직캡과 관련해 합의하는 방향으로 조율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영국 베이 시스템즈와 롤스로이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등이 참여하는 6세대 전투기 직캡은 현존하는 최첨단 5세대 전투기를 뛰어넘는 스텔스 기능과 무인화, 인공지능, 그리고 슈퍼컴퓨터급 항공 장비 탑재를 목표로 합니다. 약 40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가 각각 4대 4대2의 비율로 분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과 일본, 이탈리아는 2035년 배치를 목표로 6세대 전투기 직캡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일본은 수출을 위해 직캡에 대한 수출을 허용하기 위한 법안을 고치는 등 직캡 개발과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 신문은 애초 일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직캡 참여에 미온적이었으나 영국과 이탈리아의 긍정적인 분위기와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 비용 등을 고려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신문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본, 영국, 이탈리아처럼 전투기 제조 능력을 보유하지 않고 기밀 정보 관리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단 사우디아라비아가 영국, 일본, 이탈리아와 협력해 정보 보전과 제조 능력 등을 향상시킨 뒤 구체적인 역할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사우디가 조달하는 기체 조립 등을 자국에서 맡는 안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참여하더라도 영국과 일본, 이탈리아와는 다른 파트너 형태의 참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과 일본, 이탈리아는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총괄 관리할 국제기구인 GIGO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문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GIGO의 틀은 변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는 직캡 참여 시 사업 지분을 요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분쟁 및 조율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중인 4.5세대 전투기인 한국형 전투기 KF-11 보라매 사업 참여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영국과 일본,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6세대 전투기 직캡에 눈을 돌린다면 KF-11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카이는 사우디의 KF-11 블록3 기반의 6세대 전투기 기술인 유무인 팀 전술을 적용하여 6세대급 전투기 공동 개발과 인공위성 공동 개발을 패키지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가 교체해야 하는 전투기 수량이 F-15 계열 240여 대와 토네이도 80여 대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캡 사업만이 아닌 다른 전투기 개발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우디는 KF-11 블록3 개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여 직캡과 KF-11 블록3 도입 진행을 함께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차세대 훈련기 도입 사업에 T-7A 대신 TF-50을 도입하나? T-7A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3년에 초도 생산을 시작해 2024년에
초기 작전 운영 능력을 획득해야 했지만 수많은 기술적 문제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잉이 주장하고 있는 IOC 획득 시기는 2018년이나 이 주장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티치레이는 고등 훈련기로 KF-11보다 1년 빠르게 개발을 시작했지만 KF-11은 선소티 무사고 비행을 하면서 순조로운 개발을 진행 중에 있지만 티치레이는 각종 문제로 개발이 4년 이상 지연 중에 있습니다. 보잉이 진행하고 있는 고등 훈련기와 공중급유기 사업에서 막대한 손실을 기록 중에 있고 민간 항공기 사업은 파산 위기이며 우주항공 분야는 매각을 검토할 정도로 총체적인 난국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이 티치레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물주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보잉과 진행하는 F-15 업그레이드 사업은 높은 가격으로 골머리를 썩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록히드 마틴이 TF-50을 일본에 제안하면서 일본은 TF-50 도입을 본격 검토 중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카이는 지난 일본 항공우주 전시회 2014에 참가해 TF-50을 홍보했으며 일본 항공자위대나 방위성 관계자들이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특수사항을 고려하여 록히드 마틴이 일본과 협상 중에 있으며 록히드가 수출을 성사시킨다면 카이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카이는 납품가 지분 70%를 보장해준다라는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TF-50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사실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성사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TF-50의 일본 시장 진출 성공 여부는 록히드 마틴 노력보다는 보잉의 티치레이 레드호크의 완성도, 가격, 확장성, 한미일 관계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히 말해 티치레이 개발 사업이 실패해야지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티치레이 개발이 실패하더라도 직캡 공동개발국인 이탈리아의 M346이라는 대안이 있어 사실 TF-50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세계 2차 대전에서 제로센이라는 나름 유명한 전투기를 만들어 보유했던 일본에 한국이 만든 TF-50 계열 항공기를 도입 검토할 정도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항공기술이 발전했음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잠재적인 적국인 일본의 TF-50 수출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안티기자의 밀리터리24 코리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